제가 퇴사할 때까지만 해도 저 밑으로 한 30명 이상이 있었는데 그 후배들을 관리하다가 내려놓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모든 걸 반납하고 왔으니까 다 비웠어요. 일단 거리를 두고 단절을 서서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큰 곳이 보이지 않고 내 것만 보이더라고요.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원동에 소재한 종합병원에서 퇴직한 김기현입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제가 62년생이니까 올해 63시겠죠? 퇴직 사유는 어떤 걸까요? 퇴직은 제가 너무 오래 열심히 다녀서 정년 퇴직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근무하셨어요? 네. 병원에서 어떤 일 하셨어요? 저는 병원 내 병리과라는 곳에서 조직병리사로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인체에서 적출된 조직을 검사해서 암의 유무를 판단하고 결과를 내는 그런 근무처입니다. 되게 어려운 일 하셨어요. 네, 병원에 오신 분들이 전부 절박한 상황이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결과를 내주고 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막중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직급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런 큰 종합병원에서 직급은 큰 의미가 없고요. 그냥 명목상 부장이고 실질적으로 일은 거의 비슷하게 같이 합니다. 그 일원동에 있는 병원은 저희가 다 아는 그 병원을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맞습니다. 와, 그러면 월급도 굉장히 많이 받으셨겠네요. 메이저급 병원에서는 그래도 뒤처지지 않게 받았죠. 거기도 정년퇴직인가요? 네, 거기도 60세까지 정년이 있고 58세부터 임금 피크가 들어가서 2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강제성을 띈 게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은 병원에 신청을 해서 2년 후에 퇴직하는 조건으로 기본급만 받고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임금 피크제에 들어가서는 급여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되지만은 그 기간조차도 굉장히 소중한 시간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너무 이른 시간에 퇴직을 하게 되니까 정말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에도 불구하고 강제 퇴직하는 그런 느낌이죠. 퇴직 당시의 심정은 어떠셨어요? 모든 직장인이 다 바라듯이 퇴직이라는 것은 다음 도전을 위한 꿈이었는데 막상 임박해서 퇴직 기일이 다가오니까 굉장히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나가서 무엇을 할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 또 반면에는 지금부터 쉬자. 지금까지 너무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쉬자 해서 한 6개월 정도 쉬었습니다. 그 6개월 동안에 어떤 일 하셨어요?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게 여행이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 눈치 보고 또 선배, 후배 눈치 보고 그랬었는데 퇴사하고 나서 해외여행을 나가게 됐었는데 그때 그 기분을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이걸 진작하지 못했을까? 너무 눈치만 보고 살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오셨어요? 처음에는 제주도에서 한 달 살기를 했었고 오름이 제주도에 300개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2개씩 해서 꽤 많은 오름도 오르고 내리고 먹거리도 많이 찾아다니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간 곳이 이제 유럽. 다 까먹었네요. 갔다 온 지 오래돼서. 근데 너무 좋았던 게 진작 이런 생활을 해봤으면 좀 더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긍정적인 생각도 많이 가졌을 텐데 너무 협소한 곳에 오래 있었으니까 마음도 몸도 많이 위축된 것 같았었습니다. 퇴직 준비는 따로 안 하셨어요? 예, 직장 다니면서 뭘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퇴직하는 그날까지 절대 용납이 안 됐었습니다. 고지식하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동료한테 책임을 전가한다는 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그러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도 마지막 퇴사하는 날까지 병원 업무를 하고 나왔지만은 그러다 보니까 그 중간에 뭘 준비한다는 거는 큰 용기를 내지 않는 한은 어려웠습니다. 퇴직을 해보시고 나니까 이런 거 좀 당황스럽다라는 게 있으셨을까요? 일단은 시간적 적응이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대한 공백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멍하니 있을 때도 있고 뭘 해야 되지 하는 조바심 가질 때도 있었고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 쉬다 보니까 거기에 물들어 가더라고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경제적으로
이 고정 수입이 없다 보니까 뒤에서 막 밀고 들어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시작한 게 자격증 공부를 했는데, 자격증이라는 게 쉽게 다 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차일피일 미루고 또 게을러져서 더 못한 것 같아요. 결국은 자기 변명입니다. 병원은 퇴직금 많지 않아요, 사장님? 개인적으로 드는 연금보험이라든지 그런 걸 관리 잘하는 사람은 괜찮은데, 일정 급여 가지고서는 좀 어렵고, 퇴직금 자체는 이제 누적된 게 있는데 대부분 중간에 정산을 많이 받아요. 특히 강남 쪽에서 있으면서 씀씀이 자체도 틀리고, 주택 구입 아니면 소규모 투자 그런 쪽에 있어서 중간 정산을 받아서 퇴직할 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왜 중간에 정산을 받았을까 하면서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금은 어떤 거 갖고 계세요? 지금은 국민연금 하나만 남고 나머지는 다 정리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저희가 반 해서 들어가는 연금이 있었는데 그게 아주 알차고 좋았었죠. 이제 형편이 어려우면 어쩔 수 없이 깰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깨는 심정이야 뭐 이루 말할 수 없죠. 국민연금 받으실 때 되지 않으셨어요? 저는 작년부터 수령했습니다. 혹시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다 제하고 179만 원 정도 나옵니다. 엄청 부자시네요. 네, 그만큼 많이 넣은 거죠. 급여 받는 상태에서 뗄 때는 굉장히 서운했죠. 서운했는데 막상 정년 맞이하고 받아 보니까 잘 들긴 들었다. 근데 이거조차도 못 받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금. 이 연금 관리는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행 다녀오시고 나서는 어떤 일 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다녀온 여행이 호주인데, 호주 다녀오고 나서 바로 이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없고, 그 다음에 연계돼서 요양보호사 이외에 또 다른 자격증까지 딸 수 있게끔 구조가 잘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조차도 굉장히 포화 상태여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려고 준비하더라고요. 그리고 급여 자체가 너무 노동력에 비해서 형편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물론 이제 자격증은 따놨죠. 때마침 그때 장인 장모님이 굉장히 안 좋으셨어요. 장인 장모님 병세 때문에 더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더 간절히 원했었는지도 모릅니다. 안타깝게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더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지금은 자격증 자체가 유명무실해졌습니다. 사장님 하셨던 일이 기술 아닌가요? 기술직이죠. 그럼 재취업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의료계 쪽에 직종이 특수직이 많아서 일반 병원에서는 감히 엄두도 못 내요. 저희 같은 병리 쪽 장비를 세팅하자면 굉장히 고가의 장비가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대부분 외주를 주죠. 종합병원 이외에는 전체를 다 세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을 가진 병원이 별로 없습니다. 기술을 버리시기 너무 아까우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었는데 막상 퇴사하고 보니까 운신의 폭도 좋고 받아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의기소침해지고 나이에 밀리고 세월에 밀리다 보니까 무기력해지는 것 같아요. 총 직장 생활을 얼마나 하신 거예요? 총 직장 생활은 백병원 5년, 강남에 있는 병원 28년 해가지고 33년 정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래 근무하셨으면 좀 쉬셔도 되지 않으세요? 그렇죠. 저 입장에서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일정 수입이 없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생활을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도 했었고, 사람이 너무 쉬다 보니까 무료해지고 나태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쉬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이렇게 오랜 시간 무료하게 지내다 보면 폐인되겠다 싶어서 알아보게 된 거고, 치킨이나 뭐 호프 그런 쪽에 대해서는 일단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와중에 무인 빨래방이라는 걸 접하게 됐죠. 사장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출근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어떤 일을 하시고 계세요? 지금은 제가 이 무인 빨래방, 버블맨24라는 무인 빨래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창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처음에는 프랜차이즈점을 많이 알아봤습니다. 많은 점주들이 폐업을 하고 또 손해를 보고 그래서 무인을 찾게 됐죠. 창업은 처음이신가요? 네, 처음입니다. 동업하시는 거예요? 동업은 아니고 주로 이 모든 결정권은 집사람이 가지고 있죠. 사장님 지금 어떤 일 하시는 거예요? 운동화 건조기 내부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신발이 아무래도 좀 지저분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수시로 닦고 소독하고 있습니다. 무인세탁점이 어떤 곳인가요? 말 그대로 무인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안 두고 하는 거니까 모든 게 자동화되어 있는 거죠. 저희들도 무인에 대해서 좀 생소했었는데 외국 영화에서 보니까 빨래방이 굉장히 크고 넓은데 관리자가 없더라고요. 저도 막상 접해보니까 메리트 있는 직종인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이 주로 오세요? 정말 다양해요. 낮에는 어르신들이 많이 오시고 새벽에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오고 다 틀립니다. 매장 오픈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24시간 무인입니다. 이 매장이 총 몇 평이에요? 총 평수는 23평이고요. 내부는 한 15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매장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양주라는 신도시에 덕정하고 양주 그 사이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매장 한 개만 운영하세요? 네, 한 개만 아직까지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벌면은 여러 개 내고 싶을 정도로 욕심나는. 투자비는 얼마나 드셨어요? 총 2억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2억 정도 들었습니다. 퇴직금 전액이 다 들어갔다고 봐야죠. 매출이랑 수익은 어떻게 되시나요? 월 평균 매출은 700 상한선이고요. 최고로 찍었을 때가 1000 넘을 때도 있었고, 최소가 600 정도. 그렇게 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순수익이 어느 정도 되시는 건가요? 500 플러스 마이너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일정 금액이 들어온 게 아니고 매번 사용되는 만큼 카드 회사에서 이제 입금을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오지 않고 찔끔찔끔 들어옵니다. 아까 연금도 받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은 생활하시기가 되게 여유로우시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 와서 봐야 되고 불편하지 않게 만들어 놓고 가야 되거든요. 그게 안 되면은 많이 쪼들리는 편이죠. 고정비는 어떤 게 들어가나요? 고정비는 전기, 수도, 가스 이외에 세제, 유연제, 항균제라는 이 세제가 들어갑니다. 이 매장이 사장님 매장이세요? 임대신가요? 임대입니다. 월세는 얼마인가요? 월세 250을 처음에 얘기했었는데 이 상가 전체가 다 불경기라서 많이 절감을 해준 상태입니다. 보증금 2천 있습니다. 투자비는 회수를 하신 건가요? 아직은 아닙니다. 불과 2년이고 이제 체계적으로 좀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비수기 성수기도 있나요? 있습니다. 제일 심할 때가 봄이에요. 성수기는 겨울. 큰 빨래는 집에서 못하니까 대부분 다 가지고 오셔서 하세요. 매장 오픈하고 자리 잡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어요? 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11월 달에 여기 오픈을 했기 때문에 날씨가 추워져 가고 있는 과정이었고 이 주변에 이렇게 밝게 인테리어 한 곳이 저희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눈에 잘 띄었고 전단지도 많이 돌리고 그러고 나니까 많이 찾아오시더라고요. 이 일의 근무 강도는 어떻게 되세요? 근무 강도는 없습니다. 제일 어렵다는 게 이제 세제 통 채우고 비우는 거, 나머지 이제 청소, 그게 답니다. 세제통이 몇 킬로예요? 20kg짜리입니다. 근데 한 번 통에 채워가지고 쓰면은 한 달 정도 쓰니까 그렇게 뭐 자주 근력 운동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하신 적은 없으세요? 처음 모르고 물 관리를 잘못해서 물이 넘친 적이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안 해본 일이니까 실수한 거지 실수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본사에서 뭐 문제가 생겼을 때 AS를 바로바로 조치해 주니까 기계에 대한 애로점은 없는 것 같아요. 본사는 바로바로 조치를 해주시나요? 그럼요. 안 그러면은 제가 많이 투덜거리거든요. 그건 농담이고요. 접수되는 대로 바로바로 해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는 AS에서 피곤함을 느낀 적은 없습니다. 고객 컴플레인은 없으신가요? 컴플레인은 앞사람이 조금 지저분하게 썼다 싶으면은 거기에 대한 컴플레인이지 그 나머지는 없습니다. 악성 고객은 없으셨나요? 우김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본인 실수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환불을 안 해주느냐. 전 서비스 차원에서 다 해드리거든요. 그런 게 수시로 발생은 되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니까 이해하고서 환불 조치하고 아니면 재사용하게끔 해드립니다. 여기 매장에 와서 막 음식 먹고 용변 보고 이런 소문들이 많아요. 실제 있나요? 아직까지 저희는 없고요. 드시는 거는 커피, 물, 그 정도고 아직 음식 드시는 건 못 봤습니다. 하루에 몇 번 나오세요? 평균 한 번은 나오는데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손님이 갑자기 많이 몰리거나 아예 없을 때 와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합니다. 남는 시간에 뭐 하세요?
저도 취미 생활이 있으니까 다른 일을 한다는 거는 어렵고 그냥 가끔 낚시도 다니고 등산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길 산책도 하고 요즘 산책길 잘 돼 있더라고요. 여러 가지 무인 점포 중에서 왜 세탁업을 선택하신 거예요? 첫째 인건비예요. 요즘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그리고 매장이 작기 때문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게 너무 커서 일단 무인 매장을 선택한 거고 관리하기가 편하죠. 이걸 운영해 보고 나니까 그렇게 많은 인원이라든지 비용이 들어갈 만한 게 없습니다. 초기 비용하고 월 지출되는 거 이외에는 아직까지는 뭐 장비에 대한 결함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무인 매장에서 혹시 다른 업종 알아보신 거 있으세요? 한 두 종류 알아봤었는데 그 피해를 알고 나니까 해서는 안 되겠구나 했죠. 어떤 피해를 하셨어요? 일단은 주인이 없을 때는 상주하는 객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중고등학생들 또 노숙인들 아니면 동네 불황아들 와가지고 사고치고 너무 많은 피해를 접하게 되니까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이 브랜드가 어떤 브랜드죠? 버블맨 24. 사실 생소하거든요. 네, 어떻게 이걸 결정하셨어요? 네, 저도 생소한데 저 같은 경우도 뭐 늘 보는 게 거식인데 집사람이 유튜브를 보고 선택을 해서 그냥 커피숍에서 만나서 설명 듣고 그랬는데 그 정도까지 상권 분석을 해서 점주들한테 보여준다는 거는 굉장히 노력이거든요.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것도 다시 또 선정해 주시고 여러모로 불편하지 않게 해주더라고요. 이 일을 하시는데 특별한 기술이 필요할까요? 드라이버라든지 전동 드릴 같은 거 쓸 줄은 아셔야 되고 나머지는 똑같은 동일한 동작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기술 요하지는 않습니다. 세탁 브랜드를 선택을 하실 때 네.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으실까요? 일단은 위치예요. 위치하고 그다음에 장비, 그다음에 AS.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위치라는 것은 많은 유동인구가 있어야 되고 거주민이 어떤 연령대인지도 알아야 되고 자가냐 전세냐 이 차이죠. 전세에 사는 사람들은 어차피 2년 후에 나가니까 바뀌거든요. 엊그제도 이사 간다고 전화와가지고 나머지 금액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식으로도 문의를 하고 가세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고려해야 되고 그다음에 장비가 제가 알기로는 만드는 회사가 10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문성이라는 거는 안 봐도 되겠죠. 쏘라고 여기 있습니다. 장비가 세탁 가동 중에 멈춰버리면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AS가 잘 돼야지만이 운영하기 쉽죠. 속으면 안 되는 영업사원의 말 어떤 게 있을까요? 나만 믿으세요. 무인 세탁점 운영은 어떤 분께 추천하시고 싶으세요? 일단은 다 해보시고 본인의 잡에 있어서 추가 잡이라든지 연장 잡을 더 하신 다음에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내가 할 일만큼 했다. 이제는 쉬어야 되겠다는 마인드가 섰을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힘든 거는 없으니까 퇴사를 하고 나서 다른 일을 더 할 때는 하시고 그거조차도 끝나고 나서 이제 여유롭게 사시고 싶을 때 하시라는 얘기예요. 너무 매달리지는 마시고 그냥 하루 왔다 가서 청소하고 관리하고 소일거리로 운동 삼아서 천천히 나왔다 가시고 하시는 분들한테 권장해 주고 싶어요. 집에서 멀지 않은 4km 이내의 거리에 매장을 두시고 하시면 건강도 챙기시고 용돈도 챙기시고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사장님, 이 인터뷰를 솔직하게 해주셔야 되거든요. 네. 이걸 해보시니까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별로 안 좋으신가요? 솔직하게 다른 매장의 수익을 몰라요. 때문에 저희는 저희 수익만 가지고 하고 나와 있는 공개적인 자료는 키오스크에 있는 자료밖에 없는데 저희 매장이 그래도 상위권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안도감은 있는데 아쉬운 거는 점점 욕심이 나니까 옆을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옆에 상가도 비어 있는데 우리가 장비가 적고 손님들은 많고 그러니까 더 확대하고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이제 시간적으로 장기간을 비울 수가 없어요. 소모품을 채워야 되니까. 그거야 뭐 잠깐 알바 쓰면 되는데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거 없어요. 전부 무선으로도 모든 걸 통제할 수 있고 또 CCTV도 있고 그거를 다 통제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도 하기 전에 이것만은 꼭 확인해봐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으실까요?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게 상권 분석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이 다니시라. 이 업종 말고 다른 업종도 알아보고 직접 사용해 보시고 그러셔야지 서류상
화면상, 사진상으로는 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해보시니까 예상과 다르다 뭐 이런 게 느끼시는 게 있으셨을까요? 그거는 모든 창업하는 사람들이 느꼈을 거예요. 이 창업하자마자 수익을 낼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하시는데 그거는 망상입니다. 모든 게 자리 잡기 전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고통을 받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운이 너무 좋았습니다. 계절도 맞았고 주변의 환경도 받쳐줬고 그래서 저희들은 평년작으로 시작했죠. 창업을 하시고 나서 전후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창업하기 전에는 정말로 한량이었습니다. 그냥 소파하고 거의 붙어서 살았죠. 그러다가 여행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소파하고 이별을 하고 그다음에 창업을 하고 이제 완전 이별을 하고 하루에 한 번 내진 두 번 나와 보니까 오히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전에는 집에서 매장까지 뛰어오거나 걸어오거나 했었거든요. 한 4km 정도에서 5km 정도 돼요. 일석이조가 되더라고요. 퇴직 후에 창업해서 많이 실패하시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기존의 프랜차이즈점에 대한 기대 효과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 브랜드가 마케팅을 잘하니까 그것만 하면 성공할 거라고 생각해서 달려드는 것 같은데 그게 막연한 기대인 것 같아요. 대부분 보면은 충분한 준비, 과정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프랜차이즈점 관리자들 말만 믿고 해버리는 것 같아요. 퇴직 이후에 창업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한테 어떤 말씀 해주시고 싶으세요? 절대 서두르지 말라. 조급해하지 말라. 그 다음에 남의 말을 믿지 말라. 모든 것은 돌다리를 두드려가면서 하듯이 차근차근 준비를 하고서 시작을 해야지 남의 말을 듣기 시작하면은 모든 게 흔들려가지고 다 잃을 수 있어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니까 절대 남의 말 듣지 마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손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퇴직하신 선후배분들 요즘 어떤 일 하세요? 저희 같은 경우는 선배가 각 파트별로, 부문별로, 과별로 틀리기 때문에 각자가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하시고 그렇지 않은 선배들은 대부분 다른 일을 선택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가령 중장비 면허를 딴다든지 아니면 단순 노무직 아니면 영농 후계자 교육을 받는다든지 귀농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큰 병원에서 일하셨는데 작은 점포 운영 마음 먹으시기가 힘드시진 않으셨어요? 그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제가 퇴사할 때까지만 해도 저 밑으로 한 30명 이상이 있었는데 같은 동료이지만 후배들인데 그 후배들을 관리하다가 이 무인 점포를 한다는 게 물론 이제 제 스스로 혼자 한다는 거에 대한 자긍심 그런 건 있죠. 근데 많은 사람들하고 생활했던 거에 비해서 작고 또 관리하기가 일단 쉬우니까 그거에 대한 장점은 있어요. 그 마음을 어떻게 내려놓으셨어요? 그거 내려놓기 쉽지 않지만은 그래도 퇴사하면서 모든 걸 반납하고 왔으니까 퇴사하는 그 순간 나는 여기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접할 일이 없잖아요. 아프지 않는 한 병원 갈 일이 없으니까 다 내려놓고서 비웠어요. 일단 거리를 두고 인적 교류는 해도 물적 교류는 전혀 없이 그냥 안부 전화나 하고 그렇게 해서 단절을 서서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그 큰 곳이 보이지 않고 이 소중한 내 것만 보이더라고요.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게 있으세요? 지금 운영하고 있는 24시간 빨래방이 더 활성화돼서 좀 더 넓고 크고 쾌적한 매장을 더 내는 거를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병원 30년 이상 다니면서 나름대로 건강하다고 자부하고 살았었는데 그거는 기우예요. 절대 건강은 자부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한참 좋을 때는 정말 날아다니는 기분으로 살았는데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것조차도 버거워할 때가 있을 정도로 많이 지쳐 있어요. 제가 병원에서 조직 검사 일을 한 30년 넘게 했지만은 제가 가장 못 챙겼던 게 건강인 것 같아요. 특히 말년에 퇴사자들 위해서 많은 회식 자리야 총별 뭐 이런 걸 해줬는데 그 자리가 결코 만만치 않은 자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허락을 해서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고 그 말을 이제 새삼 느끼는 것 같아요. 수술장에서 발생되는 수술 검체 중에 모든 암덩어리들은 다 뼈 가지고 와요.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검사를 해서 암세포 유무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한 30년 이상 한 거죠. 그 암덩어리들을 처음에 봤을 때는 굉장히 경각심도 나왔었는데 이게 잡이 되다 보니까 무뎌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치기 전에 건강 많이 챙기시고 그러고 잘 드시고
잘 소화시키시면 됩니다. 우리 60대 넘은 청년들 화이팅! 화이팅! 사장님 건강하세요. 네, 건강하세요. 모두 힘내세요.